네, 건강 매거진 2부 이 시간에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화 상담을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담아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 송영국 원장 자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 건강이라고 하면 뭐 음식물 섭취는 물론이고 우리 뭐 건강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예로부터 그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는 네, 뜻이겠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치아가 가늘어나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경우에 웃으실 때 손으로 자꾸 가리게 되는 사회적으로 좀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정기적인 충치 치료와 치주 치료를 겸비하지 않게 되면 음식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위나 장 계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아 건강 자체가 우리 인체의 전신 건강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신감 결여뿐만 아니라 뭐 네. 먹는 것에 대해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네. 이렇게 신체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아가 부실하거나 뭐 상실돼서 네.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심미적인 것도 보완을 하고 또 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다면서요? 네. 종전에 제가 20년 전에 치과를 처음 할 때는 네. 임플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영구치가 결손돼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게도 인접 치아를 갖다가 깎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깎음으로 인해서 어떤 브릿지 형태를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인접된 후방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틀니를 끼우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임플란트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오늘 방송의 주제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에 의한 편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시술이 아무래도 네네. 좀 없었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술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런 시술이 좀 보편화되고 있으면서 편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임플란트의 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임플란트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그런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예. 임플란트는 크게 턱뼈 속에 들어가는 인공 치근 부위가 있고요. 네. 입을 벌리셨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보철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인공 치근과 보철을 연계해주는 지대주, 쉽게 말해서 보철, 지대주, 인공치근 해서 세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임플란트는 좌측에서 보시는 잇몸 높이가 맞춰지는 잇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잇몸 높이에 맞춰서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잇몸 높이 맞춤 임플란트를 쓰는 거고요. 네. 잇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간 때문에 골 높이에 맞춘 임플란트.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잇몸 상태라든지 뭐 뼈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또 다를 수가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평소에 이가 아프다고 해서 치과를 바로 찾는 분은 아무래도 좀 주변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네. 굉장히 좀 꺼려하시면서 네. 치과 가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앵커님께서도 치과 가시면 생각되는 생각이 좀 무섭다. 맞아요. 예,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올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들 하시죠.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조기에 미리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만 잘 하시고 네. 조기 검사만 잘 하셔도 큰 치료비가 안 들 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게 문제가 되고요. 아프고 어떤 무서움에 대한 거는 제가 25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마취거든요. 네. 근데 시술자 입장에서 마취를 깔끔하게 잘 해주면 굉장히 긴장이 풀리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씀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마취가 딱 끝났을 때
마취 끝났습니다. 그러면 벌써요? 하면서 네. 이제 긴장을 푸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새는 많은 기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섭지 않은 치과.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떤 시술자의 가장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 마취만 하고 나면 이제 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싶지만 그 마취 주사가 굉장히 아픈데 요즘엔 또 무통 마취까지 이렇게 등장을 네.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아픈 통증을 제외하고도 임플란트 시술에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예. 어떤가요? 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에 있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무래도 네.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네. 요새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CT도 계속 매년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하면서 항시 제가 고민을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어디까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잘 찾아내는 최신 CT를 쓰면 쓸수록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경험이 많은 의료진 그리고 또 최신식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좀 가능케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나도 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라거나 내가 좀 요즘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임플란트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고민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전화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방송을 시작하고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서 첫 번째 전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34세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니 두 개가 좀 흔들려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이 붓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는지 네. 뭐 일을 임플란트 하게 되면 이게 앞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 하게 되면 임시치아 바로 가능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돼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쪽 앞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앞니. 알겠습니다. 우선 30대 직장인 지금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앞니를 그 임플란트 한다는 게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려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직장도 나가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를 시도할 때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를 뽑고 나서 임시 치아를 만드는 어떤 시간적인 소요 기간이 있었고 임플란트를 할 때 무조건 잇몸을 벌려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 치근 부위를 식립할 때 붓는 부종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전혀 붓지 않고 거의 부종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끝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오전 9시에 수술을 하시고 한 11시쯤에는 직장에 복귀하셔서 똑같이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단 하나는 말씀하시는 걸 좀 줄여주시면 좋은, 그 이유는 수술 부위가 부종이 안 생기겠지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좀 부을 수 있는 확률 때문에 시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병원이든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치과에 내원을 하시면 첫 번째 순서에서 CT를 찍고 네. 판독을 한 후 구강 스캐너 판독을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체시킨 상태에서 환자분을 수술 날짜를 잡은 약 일주일 후에 내원하시고 그날 두 개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 아마 모든 치료 시간이 한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미리 준비된 내비게이션 수술 가이드를 가지고 가이드 하는데 임플란트 두 개 한 15분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미리 만들어진 지대주를 연결하고 임시 보철물이 완성이 되면
오히려 처음에 안 좋고 움직이고 했던 치아보다 식사하실 때도 훨씬 편하고 심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비게이션을 쓰기 때문에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붓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마 오전 시간만 주신다면 오후에는 바로 직장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답이 만족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셨던 뭐 붓기라든지 그리고 바로 또 직장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병원에 들러서 좀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당일에도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썼기 때문에 정확한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지도가 있어서 차가 잘 가듯이 네. 안내하는 대로 드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당일날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점은 얼마나 단단하게 뼈속에 인공치근을 심었느냐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대로 했을 때 거의 99.9%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일날 식사하시는 건 가능하고, 네. 근데 좀 전에 질문하신 분은 앞니 쪽이기 때문에 식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네. 어금니 쪽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그간 통증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붓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플란트 좀 미뤄 오셨었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개인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의 그런 시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또 임플란트 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면 뭐 이제는 제2의 치아다라고 뭐 할 만큼 굉장히 만족도 높은 시술로 우리 주변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어떻게 좀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 좀 들어볼까요? 제가 20년 전 처음 했을 때는 이해 수술법 임플란트라는 것을 썼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인공치근 부위를 턱뼈에 식립하고 첫 번째에 있는 그림처럼 임플란트를 완전히 덮어놓기 때문에 구강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수술을 해서 위에 임플란트가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두 번의 수술을 한다 해서 2회 수술법 임플란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상황에서 1회 수술법이 발전이 됐는데 네. 두 가지 과정을 첫날 수술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과정까지 끝내는 거죠. 근데 1회 수술법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어떤 전문적인 의료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환자분 자체적으로 건강한 뼈가 건강한 잇몸과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수술법이 되겠고요. 네. 약 10여 년 전부터는 치과계에 레이저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절개한다. 요거는 아까 상담 드렸던 분처럼 부종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로 최소한의 절개를 하는 시술을 썼고요. 네. 오늘 방송에 나온 마지막 현재 가장 개발된 방식인데, 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 당일날 아래 그림처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는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수술 가이드와 그 위에 연결될 임시 보철물, 지대주 이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서 두 번째 내원하실 당시에 첫 번째 전 사진이 두 번째 있는 수술 완성 사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의 현재로서의 가장 앞선 기술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2회 수술법부터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까지 발전되는 그 과정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종래 방법을 썼을 때는 내원하셔서 일단은 수술을 하고 그 후에 임시치아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처음 내원하신 당시에 CT를 촬영을 한 데이터와 구강 스캔을 한 데이터를 합체시켜서 두 번째 내원 시에 수술 가이드를 가지고 자동차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듯이 네. 수술을 그 보조 가이드를 똑같은 방향대로 드릴을 심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미리 만들어준 지대주와 그 위에 임시치아를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당일날 심고 그 위에 임시치아까지 완성되는 최첨단 기술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뭐 심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 예. 요거는 저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CT 데이터와 아, 구강 스캐너 데이터를 합체시켰을 때의 네. 상황이고요. 요 사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분의 모형이 컴퓨터상에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래픽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형상에서 어떤 길이의 임플란트를 쓰고 어떤 폭의 임플란트를 쓸까를 모의 시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피해 가고 어떤 최적의 길이를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뼈 자체에도 전후 좌우 가장 유리한 한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한 입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환자들의 그 구강 상태를 지금 3D 컴퓨터로 보고 있는 그 네네. 화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그림만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보통 3번의 내원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끝내준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오시게 되면 구강 검사를 하고 일반적인 치과에서 하듯이 파노라마 촬영을 합니다. 그 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수락을 하시면 네. 정밀 CT 데이터를 하나 얻고요. 환자분의 구강 내에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파일을 하나 얻고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환자분은 기과시키고 그 후에 합체를 시키는 거죠. 합체를 시켜서 좀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3차원적인 컴퓨터 그래픽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 수술을 해봄으로 인해 정확한 직경과 정확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고 그 더불어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수술 도움 모형을 만들고 그 상에서 지대주를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내원에서는 인공치근이 식립되고 그 위에 임시치아까지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 최종 보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두 번째 상황에서 임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만든 거다 보니 본인들께서 색상을 좀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색상 조정 기간이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 3일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나서 원하시는 색상과 원하시는 저희가 봐서의 어떤 기능 개선을 해서 세 번째에는 최종 보철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시술은 지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경우에 따라서 약 3번 정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는 그런 또 방법을 저희가 또 만나봤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2부 이 시간에는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시술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667-0012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아, 골다공증 약은 얼마나 드셨나요? 오래 먹었어요. 한 10년 먹었어요. 10년 정도 드셨고 지금 하셔야 되는 그 임플란트 개수는 뭐 몇 개나 되실까요? 하나요. 어느 부위에? 한 개요? 위에, 어, 오른쪽 위에. 알겠습니다. 오른쪽 윗니 지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 예. 요새 한 5년 전부터 골다공증 약을 드신 분 중에서 임플란트 시술은 잘 됐는데 몇 개월 후에 임플란트가 완전히 뼈가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빼는 질환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썼을 때는 여러 개는 불가능할 수 있는데 한두 개 정도는 많은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단 그 골다공증 약 드시는 정확한 성분을 미리 저희가 알게 되면 그에 맞는 중단 기간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시술은 가능하다고 예전에도 제가 골다공증 계셨던 분을 6개월간 약을 끊은 후에 지금 한 10년째 잘 쓰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개수가 한 7, 8개 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한 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아마 간단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충분하셨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저기 네. 디지털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머님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까지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병원에 찾으셔서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골다공증 때문에 임플란트 나도 가능할까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니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여러 개가 아닌 경우, 뭐 한두 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골다공증 약 그 성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제 그럼 이 부분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이 특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특징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전신 질환 병력을 가지신 분, 좀 전에 전화를 주신 분처럼 골다공증이라든가 어떤 전신 질환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인해서 광범위성이 존재하게 됐고요.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무절개 방식으로 무출혈과 무통증을 동반하는 장점이 있고 네. 치근의 형태를 모의 수술을 통해서 치근과 치근 사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확성이 있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할 때는 한 7, 8번의 어떤 내원을 해야만 임플란트가 끝났는데 네. 3번 정도의 내원이면 가능한 내원 최소화의 장점이 있겠고 모의 3D 입체 분석에 의한 모의 시술을 통해서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손상가지 않도록 안전성이 높다고 하는 5가지 정도의 특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절개가 가능하고 또 예전에 비해서 그 내원 횟수가 뭐 7번에서 약 3번 정도로 줄어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이 치아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 치과를 못 찾으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나왔네. 뭐 이쪽 치아는 좀 해볼까? 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궁금한 점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는 골다공증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그 외에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 가지신 분들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예. 예전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수술이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혈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든 당뇨,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골다공증 또는 출혈성 질환 같은 전신 질환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게 종래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기존에도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가 가능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기술이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서 그 무통증 장비도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치과하고 임플란트 하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 통증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통증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도 될까요? 네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술 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무통마취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마취에서 편안하게 대해주면 모든 분들이 마취가 벌써 끝났나 하고 마음을 많이 푸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마취를 제가 만약에 좀 정말 아프게 했을지라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안 해보신 종래에 예전에 임플란트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임플란트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드렸을 때 이런 임플란트도 있네 할 정도로 통증을 안 느끼고 굉장히 편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상대적인데 임플란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해드리고 나서도 가끔 이것도 아프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이 있던 분들한테는 틀림없이 차이가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제 무절개 시술 왼쪽의 그림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래에 잇몸을 절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절개 시간이 들고 봉합, 수처하는 시간이 들고 하다가 보니 수술 시간이 길어졌던 거고요. 네. 우측의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 부위에다가 그대로 식립을 하다 보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절개 시술의 장점인 출혈이 되지 않는 거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무출혈과 무통증의 장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무절개 시술이 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신가요? 제가 방송 보다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 때문에 좀 전화를 드렸는데요. 왼쪽 그 아래 어금니 두 개를 제가 한 4, 5년 전에, 5년 전쯤 됐나요? 그때 되게 임플란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뭐 잘 몰랐어요. 서서히 진행이 됐는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입술이 자꾸 그러니까 왼쪽 아랫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진 듯한 그런 사진이 자꾸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재작년 겨울 작년 거기 다시 가서도 물어봤는데 그 시술 선생님은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신경 안 건드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냥 변명가치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뭔가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랫입술 그쪽 시술한 쪽 아랫입술 왼쪽 입술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입술이 뭔가 이렇게 뒤틀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찍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속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술한 부분의 입술이 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좀 삐뚤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약간 올라가는 듯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술에 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하고 사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인 부분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치과 자체적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의 경우처럼 입술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만약에 정말 입술이 그렇게 된다면 저작, 진지 드시는 그 습관 자체가 혹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임플란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마침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 하나가 임플란트 시술은 잘 됐지만 위에 씌워지는 보철물에 있어서 교합이라고 하는데 맞물림이죠. 맞물림이 어떻게 물렸냐에 따라서도 지금 말씀하신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죄송하게도 사진 정보가 없고 맞물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실제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치과적인 문제인지 죄송하지만 치과 문제가 아닌 어떤 전신적인 근육계통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방문을 해주신다면 간단한 사진 촬영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교합 체크를 하고
그 상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하게 보철물만 바꿔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는 잘 쓰고 계시니까 오해 상부 보철만 바꿈으로 인해서도 치료가 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워낙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우선은 뭐 이렇게 답변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후에 그 보철물의 교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심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좀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한 2달 사이에 잇몸에 염증이 심해서 그런지 치아 뿌리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렸거든요. 아, 네. 어디 그래가지고- 부위신가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아, 전체적으로. 예, 근데 저 어금니 쪽하고 앞니 쪽이 좀 심하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플란트 시술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 치과에서는 다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또 다른 치과에서는 잇몸이 약해서 이제 이걸 좀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라는 쪽과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잇몸이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은 연령대가 38세이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한 어떤 진단 하에서 이 치과 의사들이 가는 데마다 판단이 틀린 이유가 임플란트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안 좋은 치아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면 뼈가 계속 녹아내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적정 시기에서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문제인가 그런 관점에서 진단들이 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뼈에다가 심거나 너무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시다 뼈가 너무 안 좋아져서 심게 되면 차라리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심었을 때보다 임플란트 자체 수명이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상황이 틀려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젊으신 분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잇몸 치료라든가 어떤 시술을 갖다가 받은 후에 정말 살릴 수 있는 치아와 아닌 치아 그리고 본인한테 어떤 선택권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치아를 몇 년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임플란트 수명은 상대적으로 얼마가 짧아질 수 있는가를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문의 주신 분께서 치아를 차라리 일찍 뽑고 임플란트 수명을 더 오래 가져가는 게 유리하실지 아직 젊으신 분이니까 임플란트 수명이 나중에 설사 약간 짧아지더라도 내 본일을 최대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앞니 쪽을 먼저 임플란트도 하고 어금니 쪽은 살릴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진지를 잘 드시고 식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어금니 쪽을 먼저 하고 앞니 쪽은 보존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한 상담을 저희가 드림으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분과 의료진과 어떤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도 임플란트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90%는 가능하고요.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뼈 이식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때는 좀 불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약간 늦춰져서 그렇지 종래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얼마든지 당일날 치아를 뽑으면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해서 수술을 횟수도 줄이고 전체 완성되는 시기도 단축시키는 그런 시술을 해드릴 자신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젊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쪽에 좀 주안을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잇몸이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는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하느냐, 아니면 전체 치아를 한꺼번에 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치아를 좀 더 살리고 후에 치료를 하느냐, 뭐 이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면 굉장히 뭐 피도 많이 나고 통증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예.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잇몸 무절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붓기, 피 나는 출혈, 네. 그 외에 임플란트도 사실은 감염 문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요. 종래 방식대로 잇몸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턱뼈가 노출이 되면 다시 봉합이 된 이후 6개월을 전후해서 치조골이 약간의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무절개 방식을 함으로 인해서 전혀 잇몸뼈 상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모든 수술이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똑같겠죠. 수술 부위가 크면 클수록 절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치유가 늦어질 텐데 무절개 방식이기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아이러니하게도 골 유착도 임플란트하고 턱뼈에 붙는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동물 실험에서 결론이 난 건데 골 유착도 또한 무절개 방식이 20% 정도 훨씬 많이 붙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통증도 무절개로 줄이면서 또 골 유착도까지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 치아에 그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게 식립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술 과정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면 모든 치과에서 구강 검사를 하시고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는 어느 치과나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3단계에 표시된 CT 촬영은 어느 치과나 똑같이 합니다. 근데 2단계에 있는 구강 스캐너 촬영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위한 필요 장비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시술하는 병원에서만 구강 스캐너 촬영을 하고 이 2단계와 3단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던 3D 컴퓨터상에서의 어떤 시술 받으셔야 되는 분의 모형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예.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뭐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3D CT 데이터와 3D 구강 스캐너 데이터를 합체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치아를 할 때 본을 떠서 그분의 모형을 밖으로 만든 것을 네. 디지털화 시킨 거죠. 컴퓨터 상에서 그분의 모형을 컴퓨터가 만들어 준 거죠. 구강 스캐너와 CT를 통해서. 근데 아까 제가 CT를 최신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렸던 부분도 내부 구조물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최첨단의 CT를 쓰면 모의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정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모의 수술이라 하면 그 만들어진 3차원 속에서 몇 미리의 어떤 지름을 가진 임플란트를 심을 건가를 실제 모의 수술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2단계에 있는 수술 보조 장치는 드릴 자체 똑같이 내비게이션으로 안내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오차 없이 식립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수술 보조 장치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거듭된 어떤 장점,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무절개 임플란트에 네. 대해서 조금 장점을 많이 좀 받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뭐 아프셨던 분들, 뭐 피날까봐 두려우셨던 분들 좀 더 용기 내서 좀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렇게 모의 시술을 통해서 또 된다고 하면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네. 좌측 사진의 경우에 꼭 저렇게 심는 건 아닌데 구강 내에서는 턱뼈에 있는 치아 뿌리 형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정중앙에 심었는데 어쩌다가 가끔은 뿌리 방향에서 봤을 때는 기울어진 저런 형태의 수술 결과가 나오고요. 내비게이션에서는 3차원의 입체화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고 실제 구강에서 똑같은 위치를 찾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측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의 뿌리 형태의 평행선을 그릴 수 있는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20년 넘은 경력에서도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았다면 우측에 있는 저 3개의 임플란트처럼 정확하게 반듯하게 심을 확률은 50대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20년 넘게 시술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심기는 어렵다. 예. 그런데도 이런 기술이 또 발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그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도 아무래도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걸리냐 물론 아, 예. 궁금하셨거든요. 치료 기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수술 당일날 턱뼈 부위에 인공치근을 심은 상태에서 위에 지대주를 연결하고 심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임시치아 장착이 되는 기점으로 봐서는 하루에 다 끝나기 때문에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색상이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보완하는 시간이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일주일,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한 달, 그래서 완성 시기는 그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기 전의 단계에 있어서의 수술법은 7단계나 거치는 좌측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네. 지금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선택해 주시면 최소 3단계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내원 횟수가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아무래도 아무리 제가 치료를 잘하고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치과에 오시는 횟수를 줄여드리는 게 아마 네. 가장 큰 통증을 그렇죠. 줄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심리적인 통증을 줄이는 게 바로 이 내원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치료법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안내해드린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점, 그리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와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